누군가가 그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그는 두려움에 찬 소리로 울부짖었다. 한때 아름다웠던 진도견, 보호받아야 할 손길에 의해 망가져 버렸다. 한 여성이 인내와 사랑이라는 다른 접근법으로 나서기 전까지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날 아침 보호소는 조용했다. 드문 고요함이 공기를 채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짖는 소리와 가끔씩 울리는 금속 문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다. 14번 우리의 한 마리의 진도견이 우리 뒤쪽 구석에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입소 서류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강민이었다. 그는 4살, 크고 날씬하며 강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전혀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 두텁고 인상적이었을 그의 털은 빛을 잃고 곳곳이 듬성듬성 빠져 있었다. 귀는 모든 소리에 반응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를 만지려고 할 때까지는. 그때 그는 울었다. 으르렁거림도 짖음도 아닌 울음이었다. 가장 노련한 자원봉사자들조차 멈칫하게 만드는 소리였다. 두려움, 기억,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소리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트라우마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절망이라고 여겼다. 그들이 아는 것은 강민이 발견된 날부터 그런 상태였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버려진 농가 뒤 기둥에 묶인 채 먹이도 물도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와의 교감을 시도한 사람들은 제한적이었다.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어도 그는 떨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결국 접촉이 이루어지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어떤 이들은 시도를 포기했다. 그러다 은서가 나타났다. 은서, 김은서, 는 36세의 수의 간호사로 일주일에 2번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녀는 시끄럽지 않았다. 강압적이지 않았다. 구세주 콤플렉스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듣고, 보고, 기다렸다. 강민을 처음 본 날, 그녀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1시간 넘게 우리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도 메모장도 없이 오직 그녀의 존재만으로. 강민은 처음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은서는 계속 돌아왔다. 항상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부드러운 기운을 띠고 갑작스러운 움직임도 압박도 없었다. 4번째 방문에서 그녀는 변화를 눈치챘다. 은서가 도착했을 때 강민이 떨지 않았다. 그녀를 향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겁에 질려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은서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우리 문에 점점 더 가까이 앉기 시작했다. 때로는 부드럽게 허밍을 했다. 멜로디라기보다는 낮고 차분한 소리였다. 그녀는 닭고기를 가져왔지만 우리 안에 던지지 않고 철창 바로 밖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은서가 있을 때는 강민이 먹지 않았지만 그녀가 떠나면 고기는 사라져 있었다. 6번째 방문에서 그녀는 우리 문을 열었다. 매우 천천히. 강민은 긴장한 채 가만히 있었다. 은서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문턱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5분, 10분, 20분을 기다렸다. 보호소는 계속 움직였다. 다른 개들이 짖고 사람들이 오갔다. 그녀는 그대로 있었다. 마침내 강민이 살짝 움직였다. 그의 눈이 그녀를 향해 깜빡였다. 코가 살짝 떨렸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큰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만지기만 해도 울던 개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잘했어. 강민이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보호소 관리자인 민수, 최민수는 기록을 검토하다 은서의 메모를 보았다. 강민이 오늘 한 발짝 다가왔다. 울음도 공황도 없었다.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 움직였다. 이는 진전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서가 손에 든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쌓아온 연약한 신뢰가 깨질지
아니면 강민의 삶의 첫 번째 진정한 빛을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은서는 아침 8시가 조금 지나 도착했다. 늘 그렇듯 느슨한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 부드러운 청재킷, 무릎 부분이 다른 청바지. 오른손에는 새로운 물건이 들려 있었다. 부드러운 고무 장갑 한 쌍. 그녀는 강민을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 그녀는 중요한 것을 알아내야 했다. 강민이 두려워하는 것이 손 자체인지 아니면 인간의 접촉인지. 그녀는 우리 앞에서 멈춰 그를 바라보았다. 강민은 이미 깨어 있었고 늘 그렇듯 뒤쪽 벽에 기대 누워 있었다. 귀가 움직이고 그의 눈이 천천히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울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2초 이상 그녀의 시선을 마주친 것은 새로운 일이었다. 은서는 우리 문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안녕, 강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야. 대신 그녀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장갑을 꼈다. 고무가 손가락에 끼워지는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주의했다. 강민의 귀가 움직였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신호였다. 그녀는 우리 안으로 살짝 들어갈 만큼만 앞으로 이동해 무릎을 굽히고 장갑 낀 손을 허벅지에 올렸다. 강민이 약간 움직였다.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공황 상태도 아니었다. 뭐 하나 해보자.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가져온 작은 용기에서 닭가슴살 조각을 꺼내 그들 사이의 바닥에 부드럽게 놓았다. 그리고 손을 다시 무릎 위로 돌렸다. 강민이 코를 킁킁거렸다. 그의 눈이 음식에서 그녀로, 다시 음식으로 향했다. 은서는 기다렸다. 거의 2분이 지나자 강민이 천천히 일어섰다. 누군가가 그의 공간에 있을 때 그가 자발적으로 일어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망설이며 3발짝 앞으로 나왔다. 코가 떨리고 눈은 음식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추더니 고개를 숙여 음식을 먹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은서는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그녀는 손을 뻗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조각을 바닥에 놓았다. 이번에는 그녀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강민이 따라왔다. 그는 다시 먹었다. 울음도, 두려움 반응도, 떨림도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경쾌도 얻다.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야 했다. 장갑 낀 손으로 마지막 닭고기 조각을 집어 무릎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손바닥 위에 올렸다. 강민이 그것을 보고 그녀를 보고 다시 음식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나왔다. 은서는 그의 코가 그녀의 손에 닿을 때 숨을 멈췄다. 그는 망설이고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서 음식을 받아갔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입술을 핥았다. 울음도, 겁먹은 반응도 없이 단지 호기심만 있었다. 처음으로 은서는 강민이 회복할 뿐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는 20분 더 조용히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장갑을 벗으며 속삭였다. 정말 잘했어. 강민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그의 눈은 차분했으며 머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관심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우리 밖에서 민수가 눈썹을 치켰다. 그가 만지게 했어.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내 손에서 음식을 받아갔어요. 공황도 없었어요. 이건 승리예요. 그는 미소 지었다. 너는 그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한 첫 번째 사람이야. 은서는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는 망가진 게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은 보장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보호소 이사회는 강민의 파일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은서가 아직 모르는 사실은
강민이 2주 후에 그런 개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보다 더 낙관적으로 보호소에 돌아왔다. 거의 2주간의 느린 진전 끝에 강민이 그녀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갔다. 이는 작은 돌파구가 아니었다. 생명줄이었다. 그녀는 뼛속 깊이 느꼈다. 이게는 다시 신뢰하고 싶어 했다. 단지 그 방법을 아직 몰랐을 뿐이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사인인할 때 관리자인 민수가 그녀를 불렀다. 은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민수는 뒷목을 긁었다. 50대 초반의 그는 마음이 따뜻했지만 끊임없는 어려운 결정들로 지쳐 있었다. 그는 책상 뒤에 쌓인 파일 더미를 가리켰다. 어젯밤 이사회 회의가 있었어. 그가 말했다. 강민 얘기가 나왔어. 은서의 위장이 조여왔다. 민수가 말을 이었다. 그들은 걱정하고 있어?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 우리 보호소는 과밀 상태고 그는 즉시 입양 준비가 된 개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를 차지하고 있어.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포기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너도 알지? 하지만 이사회는 숫자를 보고 있어. 진전을 보지 않아.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2주 후 이송을 결정했어. 은서는 얼어붙었다. 어디로 이송이요? 북부의 행동재활센터로. 나쁜 곳은 아니야. 하지만 처리량이 많아. 거기서 빠르게 진전이 없는 개들은 보통.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강민, 연약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강민. 그는 그곳에서 감정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신체적으로도. 낯선 사람들이 인내 없이 그를 다루고 짖는 소리, 스트레스, 소음에 둘러싸인 환경을 상상하자 그녀는 그를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위탁 신청서를 내고 싶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제가 집으로 데려갈게요. 민수는 눈을 깜빡였다. 은서, 확실해. 그는 아직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울어. 집에서 훈련도 안 됐어. 목줄도 못 채우잖아. 목줄은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날 오후, 은서는 강민의 우리 밖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결심에 차 있었다.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문 근처에 두꺼운 담요를 펴고 손을 그 옆에 놓은 채 기다렸다. 강민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담요를 그리고 그녀의 손을 킁킁거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떨림은 없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시간이 없어, 강민. 그들이 너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도 나를 반쯤 만나줘야 해.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뺨 가장자리를 살짝 스쳤다. 강민은 잠시 얼어붙었다. 은서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강민이 천천히 망설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울지 않았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잘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날 밤 그녀는 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작은 별장에서 살았다. 조용하고 울타리가 쳐진 마당이 있으며 다른 애완동물은 없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롭고 안전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강아지 침대를 사서 거실 구석에 놓았다. 문 근처에 그녀 냄새가 밴 담요를 두고 공간을 정리했다. 부드러운 간식, 고무 장난감, 진정 스프레이를 준비했다. 강민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가족이 될 것이었다. 보호소로 돌아가 강민은 은서가 가져온 담요 위에 누웠다. 담요에는 여전히 그녀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휴식 속에서. 하지만 그는 다가올 일을 전혀 몰랐다. 은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송 마감일 며칠 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보호소에 도착해 강민의 전 주인을 안다며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오가 조금 지난 11시 17분, 프론트 데스크 전화가 울렸다. 민수는 예약 취소나 입양 시간 문의일 거라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거친 목소리가 그를 똑바로 앉게 했다. 개에 대해 문의하려고요. 진도견, 검은색과 황갈색. 이름이 강민일지도 4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민수는 평소처럼 후속 질문을 했다. 남자는 몇 달 전 개를 잃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칩도 입양 서류도 없고 가족 간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민수가 더 캐묻자 남자의 목소리가 방어적으로 변했다. 그냥 그 망할 개를 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충분히 오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민수는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행동팀에서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며 강민이 이미 이송 예정이거나 치유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전화는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은서는 전혀 모른 채 도착했다. 그녀는 아직 사용하지 않을 부드러운 로프 목줄을 가져왔다. 익숙해지기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강민은 전날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조심스럽고 호기심이 많지만 차분했다. 그녀는 우리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처음으로 강민이 다가와 그녀의 손가락에 머리를 부드럽게 기댔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이제 나를 믿는구나. 응,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1시간 넘게 머물며 부드럽게 말하고 그의 손길을 허락하며 장갑을 낀 손등으로 그의 어깨를 살짝 스쳤다. 강민은 겁먹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몸은 때때로 긴장했지만 그는 머물렀다. 이는 진전을 넘어선 연결이었다. 은서가 떠나려 할 때 민수가 그녀를 한쪽으로 끌어당겼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가 말했다. 강민의 전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야. 은서의 위장이 내려앉았다. 뭐라고 했어요? 강민이 실종됐다고 했어. 모호한 세부사항을 줬지? 뭔가 이상했어. 은서가 턱을 굳혔다. 그에게 뭐라고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그가 법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강민은 신분증이나 칩 없이 발견됐어. 그가 밀어붙이면 우리는 강민을 넘겨야 할지도 몰라. 은서는 강민의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었고 귀는 쫑긋, 꼬리는 낮게 내려갔지만 겁에 질린 모습은 아니었다. 그를 다시 그자에게 보낼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강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잖아요. 그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학대당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근서는 잠시 생각했다. 오늘 위탁 서류를 제출할게요. 민수가 말했다. 바로 시작할게. 하지만 준비해. 그가 직접 올지도 몰라. 이틀 뒤 그는 왔다. 40대 후반의 키 큰 남자가 낡은 트럭 운전자 모자를 쓰고 로비로 들어섰다. 마른 체격, 거친 얼굴, 플라넬 셔츠에 맥주 배가 눌려 있었다. 그의 부츠는 타일 바닥에 먼지를 남겼다. 그는 개들을 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바로 프론트 데스크로 가서 말했다. 강민 때문에 왔어요. 은서는 그날 근무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강민과 어떤 관계신가요? 내 개였어요. 몇 달 전에 도망쳤어요. 온라인에서 비슷한 진도견을 봤어요. 같은 나이, 같은 무늬. 소유권 증거가 있으신가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내 개를 아는데 서류가 뭐 필요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수의사 기록, 사진, 뭐든 필요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가 그를 학대한 것처럼 말하는군요. 우린 단지 동물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남자는 민수를 오랫동안 노려보더니 중얼거렸다. 다시 올게요. 은서는 그날 밤 전화를 받았다. 민수는 경고했다.
그가 다시 올 거야. 긴급 위탁 서류를 시작했어. 하지만 이제 시간 싸움이야. 은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강민 이송까지 며칠 남았나요? 4일. 은서는 해야 할 일을 알았다.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다. 강민을 처음으로 현실 세계로 데려나갈 것이었다. 그가 안전하게 보호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라면 그는 진정으로 치유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은서는 해가 뜬 직후 보호소에 도착했다. 아침은 조용했고 밤의 서늘함이 아직 공기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2가지를 들고 왔다. 강민이 가장 좋아하는 닭고기 조각이 든 가방과 계획. 그녀는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임시 위탁 서류는 제출되었다. 민수는 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서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강민의 전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었다. 그가 적절한 서류나 변호사를 데려오면 강민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녀는 대담하고 위험하지만 강민에게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강민은 담요 위에서 고개를 들었고 경계했지만 공황 상태는 아니었다. 그의 귀가 움직이고 꼬리는 낮게 내려갔지만 겁에 질린 모습은 아니었다. 신뢰를 배우는 개의 자세였다. 안녕, 친구. 은서가 속삭였다. 새로운 걸 시도해볼 준비됐어. 그녀의 손에는 부드러운 로프 목줄이 들려 있었다. 보호소의 딱딱하고 차가운 나일론 목줄과 달리 이건 따뜻하고 그녀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 재킷 주머니에 넣어 그녀의 존재를 흡수하게 했다. 그녀는 강민 옆에 무릎을 꿇고 목줄을 바닥에 부드럽게 놓았다. 강민이 그것을 킁킁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잘했어. 그녀가 말했다. 짧은 산책, 큰 소리 없이, 서두르지 않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는 닭고기를 꺼냈다. 조각조각 그녀는 담요에서 우리 문까지 이어지는 실내의 빵 부스러기 길을 만들었다. 강민이 따라왔다. 빠르거나 자신있게는 아니었지만 따라왔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고 목줄의 고리를 그의 머리에 걸었다. 꽉 조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두었다. 그는 얼어붙었다. 은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긴 순간 후 강민이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리고 그걸로 그는 구조된 이후 처음으로 문턱을 넘었다. 강민은 우리를 떠났다. 복도는 조용했다. 민수는 그들의 길을 비워두었다. 다른 개들의 짖는 소리도 낯선 사람도 없었다. 강민, 은서, 그리고 타일 위의 부드러운 발바닥 소리뿐이었다. 은서는 그를 보호소 뒤에 작은 잔디 마당으로 이끌었다. 강민이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다. 햇빛, 공기, 공간. 그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감각의 홍수에 압도되었다. 코가 격렬히 떨리고 귀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였다. 꼬리는 얼어붙은 듯 멈췄다. 은서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위협적이지 않게 몸을 낮췄다.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강민이 뻣뻣하게 몇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더니 코를 낮춰 잔디를 킁킁거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를 자유롭게 땅을 밟은 첫 순간이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강민이 앉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휴식 속에서. 그의 몸이 약간 이완되고 턱이 풀리며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은서는 손을 뻗어 그의 등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이번에는 그가 겁먹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바닥에 살짝 기대며 따뜻함과 신뢰를 전했다. 갑자기 그녀는 울고 있었다. 크거나 극적이지 않고 조용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자유야. 안전해. 약속할게. 그들은 마당에서 거의 1시간 동안 머물렀다. 강민은 심지어 잔디 위에 누워
그녀의 무릎 옆에 머리를 두었다. 그녀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 남자가 돌아올 수도 있고 이사회가 그녀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하늘 아래의 이 조용한 한 시간은 진짜였고 누구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했다. 내일 아침 이사회가 너의 위탁 요청을 검토할 거야. 구체적인 행동 보고서가 필요해. 은서는 전화 너머로 미소 지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걸 준비했어요. 강민이 할 수 있는 걸 증명할게요. 하지만 다음 날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보호소 메인 오피스로 팩스가 도착했다. 서명된 소유권 주장서였다. 사진, 수혜 기록, 그리고 48시간 내에 강민을 넘기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민수가 따뜻한 종이를 은서에게 건넸다. 그녀는 사무실에 서서 손가락을 떨며 서류를 넘겼다. 2년 전의 수의사 영수증, 어린 강민의 흐릿한 사진, 그리고 이동수의 클리닉에서 작성한 편지에는 그 남자, 박준혁이 원래 주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 이건 그의 주장을 강화해. 은서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들었다. 강민을 봤잖아요. 그가 겪은 걸 아는 거려. 사진이나 오래된 수의사 영수증이 그걸 바꾸지 않아요. 동의해. 하지만 이사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 내일 아침 투표를 소집했어. 만약 그들이 그쪽 편을 들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법적으로 강민은 그의 손에 넘겨질 거야. 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민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은서는 생각이 소용돌이치며 집으로 운전했다. 도로를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강민을 의지로 붙잡으려는 듯 핸들을 꽉 쥐었다. 집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검토했다. 강민의 진전사진, 메모, 모든 것. 그녀는 그의 신체적 트라우마에서 심리적 상처까지 모든 것을 담은 4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작성했다. 하지만 단어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이 스스로 말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강민을 데리고 보호소 회의실로 들어갔다. 우리도 마스크도 없이 단지 목줄과 그녀의 왼쪽 다리 옆에 조용히 조심스럽게 걷는 게 머리는 낮고 꼬리는 흔들리지 않지만 겁에 질린 것도 아니었다. 긴 테이블에 앉은 4명의 이사회 멤버들은 강민이 들어오자 눈을 크게 떴다. 한 명이 속삭였다. 저게 그 개인가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강민이에요. 그녀는 서류와 편지를 제출한 뒤 강민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등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그는 폐쇄된 집 뒤 기둥에 묶인 채 발견됐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저체중이었고 겁에 질려 있었으며 누군가가 만지려 하면 울었죠의 강민은 그녀 옆에서 약간 움직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3주 만에 그는 5m 이내 접근을 허용하지 않던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녀는 이사회를 올려다보았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그 남자에게 돌아가면 그녀는 강민의 차분한 모습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60대 여성 이사 한 명이 클립보드를 무릎에 놓고 몸을 숙였다. 행동 증거가 있나요? 은서는 전화기를 꺼냈다. 그가 마당에 처음 나간 모습, 처음으로 휴식한 모습, 울지 않고 만져진 모습을 촬영했어요. 그녀는 짧은 영상을 재생했다. 강민이 잔디에 누워있고 은서의 손이 그의 등에 있으며 그의 눈은 평화롭게 감겨 있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방은 조용했다. 마침내 이사회장이 말했다. 우리가 논의할게요. 오늘 안에 결정을 알려줄게요. 은서는 그 오후를 보호소 마당에서 보냈다. 강민은 그녀 옆에 누워 있었고 그녀는 초조하게 걸어 다녔다. 오후 4시 57분 민수가 노란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은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일어섰다.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해내서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이사회는 귀하의 긴급 위탁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즉시 효력 발생. 소유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강민은 귀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강민을 부드럽게 안으며 그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왔다. 하지만 마을 외곽, 흘길에 있는 작은 임대주택에서 박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의 결정도 받았다. 그는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직접 강민을 되찾으러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오가 막 지난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은서는 강민과 함께 포치에 앉아 있었다. 강민은 햇빛 아래 그녀의 발에 머리를 얹고 눈을 반쯤 감은 채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정상적인 개처럼 보였다. 두드리는 소리가 그 모든 것을 깨뜨렸다. 은서는 천천히 일어섰다. 위장이 뒤틀렸다. 창문으로 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 힘을 알았다. 박준혁이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같은 플란넬 셔츠, 같은 부츠, 같은 당당한 자세. 하지만 이번에는 서류가 아니라 목줄을 들고 있었다. 은서는 포치에서 내려와 문으로 걸어갔다. 보호소에 내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의 결정을 받았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강민은 법적으로 내 위탁 보호 아래 있어요. 그건 임시야. 그가 쏘아붙였다. 그건 내게야. 은서의 턱이 굳어졌다. 당신은 그를 당신 개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썩어가도록 묶어놨죠. 사람들이 숨만 크게 쉬어도 겁먹었어요. 준혁은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이 뭘 아는 척하는 거지? 그 개는 처음부터 문제였어. 유대감도 없고 복종도 안 했어. 한 번은 내 동생을 물었지? 그래서 훈육이 필요했어. 은서의 손이 주먹으로 굳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자갈 드라이브로 반쯤 나갔다. 당신이 한 짓을 훈육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준혁은 코웃음을 쳤다. 몇 번 간식 주고 쓰다듬으면 저런 개가 고쳐진다고 생각해.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아니요. 하지만 사랑, 신뢰, 일관성은 당신이 분명히 주지 않은 것들을 해줘요. 준혁은 그녀를 지나쳐 보았다. 강민은 포치에서 일어섰다. 그는 꼬리를 멈춘 채 귀를 세우고 보고 있었지만 겁에 질리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준혁이 그를 가리켰다. 저 녀석은 나를 기억해. 은서는 강민을 돌아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절대 다시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이유죠. 준혁이 앞으로 나섰지만 은서가 그의 길을 막았다. 다시 이 땅에 발을 들이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거예요. 사진, 영상, 수의사 보고서, 증인 진술이 있어요. 법정에 가고 싶다면 전 모든 걸 가져갈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준혁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럴 가치 없어.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날 밤 강민은 벽난로 옆에 누워 은서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녀 곁에 머물렀다. 두려움이 아니라 충성심으로. 그녀는 그의 두터워진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가 갔어, 강민.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2주 뒤 최종 서류가 도착했다. 은서는 포치에서 봉투를 열었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고 강민은 옆에서 졸고 있었다. 영구 입양 증서였다. 이 문서는 이전에 강민으로 알려졌던 개가 이제 김은서의 영구적 보호 아래 법적으로 배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새 이름을 지어줄 때야. 강민은 마치 듣고 있던 듯 고개를 들었다. 은서는 잠시 생각했다. 너의 과거는 더 이상 너를 정의하지 않아. 그녀는 그의 귀 뒤를 부드럽게 긁었다. 용감이는 어때? 그의 꼬리가 조용히 한 번 쿵 쳤다. 어떤 개들은 그들에게 가해진 일 때문에 망가진다.
다른 개들은 살아남아 그들에게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난다. 용가미는 단순히 구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내, 신뢰, 사랑으로 재건되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모든 개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함께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목소리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